기자초 만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선희 씨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이선희 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였죠.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면서 지금 몇 년째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희 씨가 지난 7월 29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이선희 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었는데 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한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죄였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과 9월에 각각 한 차례씩 입장문을 낸 적이 있는데 당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선희 씨는 한 번도 사과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입장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선희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라는 거는 비교적 죄를 무겁지 않게 보고, 즉 그래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벌금으로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내가 너무 억울하다, 결백하다 하는 사람들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는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이 벌금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인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볼게요. 지난 5월 이선희 씨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 의혹인데 지난해 5월 25일이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12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선희 씨는 대표이사로 해당 회사에 재직했지만 회사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나는 가수 생활만 해서 회사 회계나 격리 이런 건 잘 모른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살펴보면은, 자, 경찰에 따르면 이선희 씨는 2011년부터 2022년 중순까지 원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원 엔터테인먼트는 2013년부터 이선희 씨가 대표를 맡아오면서 2022년 중순에 청산됐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결국 지난해 9월 이선희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선희 씨의 입장문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이선희 씨에게 제기됐던 의혹 중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즉,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혐의가 없는데 검찰 송치는 왜 됐을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대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송치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그 극히 일부라는 게 무엇일까요?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구체적으로 못하는 건 이해해달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치된 극히 일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 경찰 단계에서는 검찰 송치했지만은 검찰 단계에서는 이 부분 역시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앞선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런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리고 많은 대중이 실망감을 표했는데 이선희 씨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 2차례 입장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5월에 나왔던 입장문은 이겁니다. 소속 아티스트 이선희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회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선희 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관련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아티스트를 폄훼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적극 소명될 것이고 확인 안 된 내용으로 인해서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달라는 게 지난해 5월에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럼 9월의 입장문은 어떨까요? 이때는 검찰 송치 후에 나온 입장문입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이선희라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도와 댓글 등에 대해 형사고소,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추측성 내용들을 삼가달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하겠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입장문은 그 톤이 많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입장문은 어떨까요? 일단 입장문을 내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앞선 두 번의 입장문은 이선희 씨를 대리해 소속사의 입장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입장문은 이선희 씨가 본인이 직접 냈다는 거죠. 주어가 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즉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표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해 후크 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 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여기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걸 인정을 한 겁니다. 앞서서 극히 일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극히라는 표현을 뺐고 그냥 일부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 법인카드는 말 그대로 그 법인에서 필요한 일을 할 때 업무적으로만 쓸 수 있는 카드란 얘기인데 그걸 대표인 이선희 씨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이 부분을 인정한 거라는 거죠. 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반성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약식 명령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고 재판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받아들이고 재판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대로 벌금형을 받아들이는 건 유죄를 본인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걸 납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인즉 혐의를 인정을 해서 유죄임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죠. 즉 이미 유죄임을 인정한 상태이고 유죄가 입증된 상황에서 굳이 정식 재판으로 가서 그러면 또 다른 기사화가 될 것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당연히 이선희 씨 입장에서는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선희 씨가 직접 입장문을 낸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거 역시 입장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오늘 강변가요제라는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오랜 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선희가 1984년 7월 29일 처음으로 강변가요제 무대에 섰습니다. 사실 40주년이면 엄청나게 큰 영광이죠.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올 한 해는 정말 이선희 씨의 해라고 할 정도로 헌정 공연을 비롯해서 지금쯤 전국 투어를 돌면서 수많은 찬사를 받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이선희 씨가 활동이 중단된 상태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이 사안을 마무리 짓고 갈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입장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선희 씨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사과의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앞서 한 번도 사과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적이 없는 이선희 씨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 거죠. 사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매사에 철저히 해야 됐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반성이 2번 나왔죠. 다음,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합니다. 이렇듯 죄송이란 표현도 2번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이선희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거, 이거는 재기를 위한 수순일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앞으로는 노래만 하겠다. 라는 얘기를 밝혔기 때문이죠.
사실 이선희 씨의 업적은 대단합니다. 1984년 이 강변가요제에서 제2에게로 대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요.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가창력으로 숱한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아서 이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선희 씨. 결국은 이 사안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궁금해지는 건 향후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크 엔터의 대표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선희 씨와의 어떠한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다만 그 사안은 이선희 씨가 직접적인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굳이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향후 활동 과정에 있어서는 이선희 씨가 어떠한 관계 설정을 정립하게 될지 이 부분은 언론뿐만 아니라 여론 역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